빙이 들어가는데요. 우선 시장을 보면 먼저 유가를 좀 볼 거예요. 유가 흐름을 보시면 전년도부터 지금 유가가 사실 유가가 아니죠. 이거 어쩐지 그림 이상하다 했네. 이게 유가인데 유가가 전년도에 6, 7월달 일단 밸런스 그려볼게요. 6, 7월에 조정, 10월, 11월 조정, 여기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살살 조정, 조정, 조정이죠. 분명 이 유가를 그대로 우리 코스피 지수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잠시만요. 38이지. 이렇게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의 조정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유가가 조정하는 구간에 코스피 지수도 조정 영역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가격의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유가가 찍을 때 여기서 요만큼의 살짝 조정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2월 말부터는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가 조정이 오고 있는데 증시는 사실상 조정이 없어요. 좀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또 여기 유가가 하락했던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코스피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또 유가가 조정 나오는 구간에 여기서 살짝 눌림. 지금 유가 조정이 나온데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것이 지금 가짜 파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게 증시 위로 쳐 올리는 게 진짜 힘으로 계속 올리는 힘이 아니라 결국 가다가 떨어뜨릴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옵션 판때기에서 좀 보면 미결제 약정이 보시면 320에서부터 요 300 지금 등가 계속 307인데요. 307까지는 콜의 미결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310부터 풋옵션 외가들은 외가가 아니죠. 내가죠. 내가들은 미결이 없어요. 대신 얘네들은 307 이하부터 여기까지 290까지 많아요. 근데 지수는 계속 빡세요. 이 얘기는 이번에 다음달 옵션 만기일에 상황은 307이라는 이 자리를 기점으로 위, 아래 당연히 큰 변동을 주겠다는 암시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12가 등가 역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봐요. 시도를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하고 있는데 312가 등가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311.25가 돼야 되는데 311.25의 종가를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자꾸 이쪽이 줄어들고 있다. 분명 보이는 것으로는 위쪽으로 더 가는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등가 역할 312가 못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고점 쪽은 마시러 갈지언정 종가로는 확정 못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6월달 저점을 이탈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단기 전략. 그러면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뭐가 지금 주봉상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뭐가 좀 특이하냐면 주도주는 IT인 거 알잖아요. 근데 IT의 삼성전자를 보면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장대 항복 나오고 눌리고 장대 항복 나오고 눌리고 장대 항복 나오고 옆으로 퍼져서 눌렸어요. 장대 항복 나오고 지금 다음 주부터 그렇다면은 눌림의 가능성이 삼성전자 있지 않겠느냐. 하이닉스 이번 주에 시초가 갭상승 나오면서 떴죠. 거래량 터졌죠. 4주 연속. 그렇다면 이거 단기 고점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고점이 된다고요. 665가. 그럼 하이닉스는 다음 주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IT. LG전자 고점 찍고 누르고 있죠. 음이죠. 다음 주에 더 밀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파동상. 삼성전기 거래량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터졌죠.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올해 시초 갭상승으로 뛰어서 올렸죠. 얘는 하이닉스와 마찬가지예요. 오르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눌림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LG디스플레이 고점 낮아지죠. 주봉상 이번 주 운봉이죠. 거의 확정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밀려도 할 말이 없다고. 다음 주에 5주일평 쪽으로. LS안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주일평을 사고 테스트했는데 5주일평에 종가 이탈이 없는 상황에서 상승했는데 다음 주에 눌려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삼성 SDI 뺐다가 급반등 나왔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눌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LG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치고 나가다가 봉이 작아지면서 몸통이 작아진다는 얘기. 몸통이 작아지면서 멈추죠. 그럼 다음 주에 고점 낮아질 상황. IT는 다음 주에 조정일 거라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 그럼 이제 고민되는 건 IT가 조정일 때 다른 게 순환이 나오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품이 낙폭과대라고. 단기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어요. 화장품은. 화장품은. 그리고 또 건설주도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낙폭에 따른 반등을. 근데 완전한 반등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까? 화학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락했던 거에 단기 하락에서의 반등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라고.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반등 나온다면 IT가 빠져도 좀 버틸 거라고요. 힘이.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음이라고. 이번 주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중요한데요. 자동차가 과연 뺐다가 반등 줘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냐 아니면 뺐다가 반등 주다가 다시 밀리는 거냐 이거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뺐다가 단기 하락에 따른 반등을 줘도 할 말이 없고 안 주고 밀어도 할 말이 없고 못 올라간 놈들이잖아요. 기계 같은 경우는 두산인프라코는 갭하락 나온 다음에 갭을 메우는 과정까지 올라왔다가 눌렸으니까 점진적으로 더 하락의 힘이 나온다고. 두산중업도 계속 하락의 힘이고요. 이제 조선으로 가볼까요? 오늘 뒤통수 치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위로 올라가도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건 오늘 고점에서 뭔가 나오려고 하나? 뒤통수 치려고 하는 게? 이걸 계속 예측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조선주도 고점 낮았죠.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경우죠. LG노텍 같은 경우 LS안전, LG디스플레이. 그렇다면 이번 주 음이라면 다음 주에 5주평은 이탈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조선주도. 은행주 볼까요? 신한지주 5주평 이탈하고 고점 낮아지고 이거 쌍봉이에요. 그럼 은행주도 다음 주에는 고점 낮아졌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면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 밀리는 과정이라고요. IT하고 은행이 주도주는 밀리는 가능성이네요. 비주도주라고 불렸던 단기 낙폭하는 화장품 정도의 반등. 이거는 뭐 이제 사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겠다, 제재 풀달라, 이런 어떤 단기 흐름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증권주는 보시면 NH투자증권 대장이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고점 낮아지고 있다. 그럼 얘도 다음 주에 눌리는 거라고요. 반등이 아니라. 그럼 결정적으로 시장이 다시 재상승한다면 IT 은행이 이번 주 지금 주봉상 IT 은행 증권들이 자기 고점을 넘기는 다음 주 흐름이 팍 나오면 이거는 고점 넘깁니다. 그런데 못 넘긴다면 얘네들은 밀리는 거고, 대신 얘네들이 밀릴 때 과연 자동차랑 철강이랑 화학이 얼마나 반등 줄까. 근데 반등 주지 못하고 얘네도 같이 밀리면 그거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단기 쓰나미가. 여기서 화학장품 섹터는 일단 숨고르기 반등은 나와요. 다음 주 초반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도 여기 고민한 게, 이게 분명 여기서 확 떨어뜨리는 건데, 그 지난번에 어디 과거의 사례에서 어느 구간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완전 뒤통수 출렁인데 그 뒤통수 치는 건 기가 막힐 거라고요. 더 올라갈 것처럼 종가호가를 만들거나 위쪽으로 치는 척 하지만 갑자기 팍, 어제 종가호가 떨어져가지고 변동이 있겠다 암시했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아주 디테일하게 본 건데, 제 예측으로는 다음 주에 전고점을 넘어가거나 주도주들이, 그렇지 않으면 빼버릴 거라고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뺄 거냐 주도주들이? 기본 3%죠. 평균 기본 3%. 그럼 삼성전자에 넘어가 버리면 삼성전자는 이 양봉을 다 눌러버렸잖아요. 이게 안 눌렀죠. 이번 주 올라간 이 양봉 4% 5% 올라가는데 이거 다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수가 버틸까? 2350을? 전 못 버틴다고 봐요. 다음 주에. 그리고 일봉상 보면 내렸다 올랐다 네 번째 반등이라고 했어요. 2350을. 여기서 꺾이면 뭐가 돼요? 많이 꺾여서 그 다음 그림으로 이어서 간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주 5일이. 다음 주 5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아니라면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완전 박스죠. 완전 박스거나 컵이거나, 결국 이런 식의 컵으로 가거나 아니면 완전 박스거나. 6월이. 근데 완전 박스일 경우에는 월봉으로 가보면 완전 박스일 경우에는 양의 도치를 끝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양의 도치를 끝나게 되면 다음 달에는 양음, 그러니까 이런 양음은 뭐냐면 색깔이 양음이 아니라 양의 시가랑 양의 저점을 다음 달에 종가에 탈하면서 눌러버리는 거? 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다음 달 7월 달도 계속 박스로 흔들거나. 그럼 8월에 뒤통수 때리는 음봉이 확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조정을 주면, 7월에 조정을 주면 8월에는 기술적 반등을 모색할 거라고요. 제가 보는 건 지금 이래요. 그래서
종목들의 지금 흐름 보면 IT, 금융, 증권의 주도주는 보험까지 고점에서의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요. 삼성화재는 고점 밀리고, 현대해상도 보면 고점 밀리고, 결국 지금 주도주가 눌렸다가 계속 튀어서 올라가는 힘이 나올 거냐, 아니면 주도주가 꺾여서 눌렸다가 더 누르는 상황이 나올 거냐예요. 저는 갈색보다 파란색일 거라고. 그리고 주도주가 눌리는 과정에서 비주도주라고 불렸던 몇 개의 종목들이 이시타고 먼저 선조정받았던 것들은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밸런스 차원에서. 그리고 주도주들이 꺾여서 내려오는 이 구간이 생기면 여기서는 다시 얘네들이 리바운드 보여줄 거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다음 주하고 6월 말과 7월 초, 월말 월초에 어떤 상반기를 마감하기 때문에 월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해요. 월말 효과가. 근데 월말 효과가 상당히 높긴 한데 오히려 이번에는 월말 효과의 흐름이 그리 강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차익 매물 과정들이 좀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주도주들을 한참 떼어놨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내놔도 올려놓고 눌러버리는 거기 때문에 큰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요. 대놓고 파는데. 그게 지금 제가 보는 거. 어제 제가 마지막 알쏭달쏭 뭐 이거 지금 순환 이런 게 나올라나요?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던 게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럼 주목할 것은 IT들은 외봉이지만 하이닉스랑 삼성전기를 보면 얘네들은 이번 주에 과열의 모습이 거래량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많이 빠지고 안 빠지면 몰라도 숨고르기 형태의 눌림이 있을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예측 상황에서 이러한 장대 항봉 이후에 눌림 조정이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 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일봉상 이 전고점의 상승 갭은 이 갭은 메울 것이다. 그럼 그건 다음 주에 메우겠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들도 마찬가지. 증권도 마찬가지. 보험도 마찬가지. 얘네가 주도니까. 지주사도 볼까요? 지주사도 보면 SK 고점부터 누르고 리바운딩. 그럼 다음 주에는 전고점을 돌파할지 올리는 척했다가 밀려버렸지 바로 쇼부가 나올 거라고요. LG, 두산, 대표적인 지수사들이죠. LS. 오히려 얘들 지금 고점에서 못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승부의 어떤 추가, 눌렀다가 전고점을 돌파할 만큼의 강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더 밀어버릴지. 그렇다면은 제가 예상한 대로 얘네들 전고점을 못 넘고 밀린다면 하락마디가 나오는 거고 2350 깨는 거고, 만약 얘네들이 치고 다시 쫙 올려버린다면 이거는 지수는 2400 갑니다. 315대까지도 갈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장중에 위에서 털기를 하고 있다고요. 털기, 지수 털기를. 그러니까 선물지수로 이번 주에 또 꽈놓은 거라고요. 어떻게? 308대하고 307대에 중점을 놓고 밑으로 오면 잡아 올려버리고, 그죠? 반대로 위로 가면 310대 털어버리고 또 털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의 추월에서 IT, 금융, 증권, 보험의 주도적 자기고점 넘는다면 실질적으로 지수는 또 눌러도 쫙 올라가겠죠. 근데 걔네들이 흔들어 놓는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온다면 결정적으로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306이라는 자리들, 305라는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다른 종목들, 소위 말하면 주도주가 아닌 지금 약간 뭐 단계로 나왔던 제가 했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숨고르기가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 단기 상승 나오다가 다시 꺾이는 시점이 얘네들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 주도주들이랑.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선무지수는 308이에요. 307. 307이 이탈이 되면 아래로 파워를 볼 수 있는 거고, 그전에는 310에 자꾸 저항을 인식하면서 흔드는 과정이라고 인식해보죠. 저는 현재 무게감을 이 310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인식하면서 307과 305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 그 기준점에 있어서 IT, 금융증권, 보험주들이 다시 자기 고점을 찍고 올라갈 거냐, 밀릴 거냐가 가장 중점이 된다고요. 다른 종목들은 자동차, 철강, 화학, 뭐 화장품, 내수 이런 것들은 걔네들이 힘을 좀 더 불어넣어주면 지수가 고점은 떨어지더라도 슬금슬금 되겠죠. 그런 기준을 갖고 시장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현재 이해가 좀 되셨죠? 시장 상황? 자, 일단 오늘 장중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 오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